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에이펙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어제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경제 통합을 심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들은 AI가 전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인간 중심의 AI 개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문화 창조 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펙의 상징적 문구인 다자무역 체제 지지라는 표현은 이례적으로 빠졌죠. 자, 관련해서 정치, 안보, 경제적인 분석, 2025 경주 에이펙 기획, 천년의 울림 내일을 밝히다 해서 오늘도 1부와 2부에 걸쳐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경주 에이펙 기획 천년의 울림 내일을 밝히다. 지난 10월 30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죠. 일본 최초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첫 번째 대면 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합니다. 김민정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41분간의 짧은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냥 상견례적 성격의 그런 만남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상견례적인 자리가 어떤 만남이 될지 주목이 쏠렸는데요.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철한 역사인식 때문에 반일 대통령이다라고 불리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극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정치가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만남이다 보니 이번 회담을 지지통신은 보수 대 혁신의 만남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뢰주의를 내걸고 융화 자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이 앞으로 신뢰관계를 맺고 개선 기조를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이 총리 취임 이후에는 한국을 필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취임 후에는 좀 다소 입장이 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장에서 태극기 앞에서 목례를 했는데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본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한국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고도 볼 수가 있고 매우 전략적인 부분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에 참정당이 일본 국기 훼손법, 일본의 국기를 훼손하면 벌을 주겠다라는 이런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일본의 총리가 한국의 국기에 목례를 했으니까 한국도 일본의 국기를 존중해달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에 한국이 기어오른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자신의 블로그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글을 쓰기도 했고 야스쿠니에 꼭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한 무라야마 다마에도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총리가 된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무대에서 보여준 언동이 굉장히 유치하다라는 비난도 있지만 하여간 엄청 밝은 캐릭터로 외교 무대에서 자신만의 처세술을 보여주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나가서 한국 김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 쓰고 있다, 한국 드라마도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부 우익 보수 지지들에게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실상 일본에서도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고 특히나 한일 관계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평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여러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한국 김을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도 쓰고 한국 드라마도 본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김과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자매 도시인 가마쿠라시의 바두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화해의 제스처를 선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정말 다양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외교를 굉장히 잘한다. 두 번째는 겉으로만 그렇다. 많은 우익들이 자기도 외국인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외국인을 차별한다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 이 첫 번째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정상과 또 미국의 정상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일본인들에게 믿을 만한 총리다라는 인식도 심어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트럼프가 경주 오기 전에 먼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던 것으로 화제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트럼프를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옵니까? 네, 일단 다카이시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골프채를 트럼프 대통령에 선물을 했고 노벨 평화상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 내년이 미국 건국 250주년인데 워싱턴에 250그루의 벚나무를 심고 아키타 해안에서는 이날 불꽃놀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번에 미국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방위비를 올해 안에 GDP의 2%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과 미국의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77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도 금과 모양을 선물을 하고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거의 같은 금액을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BBC는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력을 무기로 동맹국과 적대국의 압력을 가해 대미 우선순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오랜 지원을 이제 의존을 해왔던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이번에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관을 주었는데요. X에서는 금관을 준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다. 아니다. 트럼프에게 금관을 주다니 굉장히 아이러니다라는 댓글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일본에서는 이 한미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단 한국이 대부분 들어주면서 관세 교섭에서 타결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미 투자 연간 금융 투자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로 이 금액에 미국은 굉장히 만족을 했고 방위비에 있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점 등이 이번 관세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며 관세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결국 15%로 정해지는 등 예상을 뒤덮은 결과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계속 순조롭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만 일본의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가 돼요? 네, 일단 NHK 등은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활발해져서 보다 빈번히 한일 정상이 만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과연 한국이 먼저 올지 일본이 먼저 갈지 벌써부터 주목이 쏠리고 있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한일 회담이 정말 한국과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굉장히 잘 끝났기 때문에 양국의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을 해서 보다 긴 정상회담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순조로운 출발이에요. 자, 도쿄의 김민정 통신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갑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을 위해서 무려 11년 만에 대한민국 경주를 찾았죠. 중국 베이징의 이재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지난번 북한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는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반면에 이번 에이펙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왔어요. 의미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직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게 됨으로써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한중 양국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앞으로 미래를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지고서도 올 때부터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도 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결국은 양측 즉 중국과 미국의 정상이 모두 참석 안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사실은 제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직접 11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고 또 에이펙 전체 회의도 잘 치르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가 들어 있었는데 북한은
비핵화는 개꿈이다. 이렇게 뭐 막말을 쏟아내면서 반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된다는 것이 본인들의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고, 이러한 얘기는 한국과 같은 뜻을 갖는 그런 의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아주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자신들의 옆에 바로 연접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불편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또한 북한에 핵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인 관심이 고도화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아마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다만 힘있게 강조하기에는 북한에 대한 좀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제기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밖에 어제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무엇보다도요. 일단은 11년 만에 방한을 했다는 그 자체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는 점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사이에 뭔가 좀 불편한 기류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가 된 바가 있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안미 경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게 된다는 그런 면에서 중국이 계속 불편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됐었는데요. 예. 이번에 어찌됐든 이 방문을 직접 주석이 했다라는 점,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MOU가 7건이나 체결됐다는 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MOU 중에서는요, 그 양국 간의 통화 스와프 연장이라는 것이 또 큰 하나의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양국의 중앙은행 간의 5년 만기 70조 원 규모, 중국 돈으로는 4천억 위안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규모의 원 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것이 양국의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과 교역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밖에 서비스 무역의 교류를 협력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 모두 7개의 실질적인 그런 체결이 됐습니다. 특히 그 중국 언론에서는요, 이번에 한국의 정상이 미국과 또 중국과 각각 이렇게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미국보다 중국의 정상회담 시간이 길었다라는 것을 또 굉장히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는 87분의 회담이 있었고요. 이것보다 약 8분 정도 길게 95분의 회담을 시진핑 주석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중간자적인 외교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냐, 이러한 보도를 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부산에서 이른바 세기의 담판을 가졌는데 양국 모두 한 발씩 물러섰다는 국제적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미중 회담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일단은 중국이 아쉬울 게 없었다는 것을 마치 보여준 것 같았다, 이런 회담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안 올 거다, 만나러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친화적인 그런 뭔가 얘기와 제스처를 많이 보였고요. 그 표정이 상당히 매번 그 정상회담 때마다 주로 누가 웃었고 누가 굳은 표정을 졌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언론 보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번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웃음을 자아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만남에서 자리에 있을 때 자꾸 먼저 이야기를 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결국은 그 히토르냐 혹은 관세냐, 이러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서 중국의 히틀러가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면을 잘 살렸다라는 것이 중국 측의 반응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은 안도의 한숨도 많이 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질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약간 경기의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잘 만나고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중국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내년 에이펙 의장국인데 11월 달에 선전에서 회의가 열린다. 선전이 어떤 곳입니까? 네, 선전은요, 우리나라에서 심천이라는 그런 발음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지리적 위치를 베이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북경이라고 우리 한자 발음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데요. 네. 베이징처럼 그 현지 발음을 하면 션전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선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홍콩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개혁개방의 1번 지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션전, 심천, 그러니까 선전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아침에 차 몰고 30분으로 다리 건너서 홍콩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경제적으로는 개방이 되어 있고 홍콩과는 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가보시게 되면요. 중국의 션전이라는 것이 정말 국제화 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한국 올 때 한류 팬으로 알려졌던 부인 그 펑리위안 여사는 안 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정말로 한류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국제적인 감각도 많은 분이라서 많은 분들 또 기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일단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 정상회의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을 하고 또 시 주석이 이어서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빈 방문 주요 일정이 에이펙의 행사 후로 잡히면서 별도 일정을 쉽게 잡기가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참석한 배우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에 에이펙에는 14개국에서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지만 배우자 등 가족에 동행한 경우는 5명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전반적인 기타 국가의 형평성이라든지 분위기를 고려하고 일정 고려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펑리위안 여사께서는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베이징 이재민 통신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8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한을 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과 별반 차이가 없겠습니다. 또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7.9도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10도 안팎에 머물러 종일 쌀쌀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춘천 12도, 대전 13도, 경주 17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이 1도, 대관령 영하 4도, 장수 영하 3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고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는 월요일 아침이 가장 춥겠고요. 수요일 아침까지는 초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때이른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서울교에서 여의교 사이 4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천 부근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천안분기점부터 정체가 시작돼서요.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수원 부근에서 막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막히고요. 서종에서 화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월에서 정체입니다. 신월 부근 3차로는 승용차 사고도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경주 에이펙 기획 천년의 울림 내일을 밝히다. 지난 며칠 정말 숨가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선언 채택하고 폐막했고요.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등 또 미중 정상회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평가해봅니다. 외교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의원 홍기원 의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홍 의원 보시기에 그중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큰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제일 큰 성과는 에이펙 정상회담 자체가 큰 성공을 거뒀다.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 파면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에이펙 특위 위원인데 4월에 출범해서 에이펙 준비 상황 점검해보고 현장도 갔었는데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지난 몇 개월간 당연히 정권이 파면 상태에 있고 정권이 예. 넘어갈 거라 생각하니까는 위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실무자들만 열심히 뛰는 거였는데 그랬겠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6월 4일 정권 받아가지고 5개월 준비해서 이렇게 잘 치렀다. 그게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네. 개별적으로 보면은 역시 한미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거. 예. 만약에 그게 타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한미 관계에도 우려가 많이 제기됐을 거고 그렇죠. 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나 뭐 여러 기업들이 네.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 그걸 풀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역순으로 하나하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보면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경주 선언이 채택이 됐어요. 네. 이게 과연 채택이 될까 말까 뭐 우려들이 있었는데 물론 미국 때문인지 다자무역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AI나 인구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정말 중요한 변화들을 담아냈고 게다가 우리 그 한류를 의식해서인지 문화 창조 산업이 또 딱 들어갔고 네. 이런 건 아주 잘 된 거 아닙니까? 예, 사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에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에이펙 정상회의 때는 채택 자체를 못했습니다. 문서를 미국이 반대를 해서 이번에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네. 경주 선언이 채택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반대 때문에 WTO나 또는 다자무역의 그런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정상 않았어요. 선언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제가 그저께 그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외교장관이나 또는 그 이 일을 준비하는 실무 책임자한테 그걸 물어봤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현 외교장관은 만찬 끝나고 또 가서 협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곡절을 겪었었는데 다행히 경주 선언이 채택이 됐고 거기에 또 우리의 자랑인 K컬처 문화 창조. 예, 그게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아주 공동선언을 채택한 게 큰 성과고 거기에 그렇죠. 또 우리의 강점을 선언문에 넣을 수 있었다는 거는 아주 큰 우리의 역할이 있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간 선언문에는 다자무역 WTO가 빠졌지만 외교통상 장관들은 글로벌 무역 증진을 위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예, 그렇죠. 정상 선언문에는 사실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 체제를 확대시켜 나간다. 그게 들어갔고 대신에 이제 WTO는 빠져 있었지만은 장관 선언문에는 그게 들어갔고 이제 예. 그 실무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정상 선언문은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의 그런 강한 입장을 생각하면은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던 현실을 네. 고려해서 장관 선언문에 이렇게 넣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예. 다행히 잘 반영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본회의 빠지고 미리 미국으로 간 게 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뭐 지역협력,
다자 협력 이런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양자 간에 예, 뭐 그래서 이번에 비록 에이펙 정상회 계기에 한국에 오긴 했지만 네. 에이펙 정상회담에는 참석을 안 하고 일찍 떠났죠. 네. 예. 자, 그 후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70조 원의 통화 수화포를 체결했고 모두 7분야 MOU 체결까지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먼저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한중 관계가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완전히 복원되었다. 잘 아시는 대로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어려운 이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네. 또는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난 3년간 또 한국 내에서 현중 시위가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 아주 성공적으로 잘 결과가 나왔고 또 말씀하신 그 사이버 피싱 사이버 스캔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인데 예. 사실 제가 캄보디아를 이번에 2차례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보다는 중국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도 최대 피해자예요. 피해자이자 가해자거든요. 맞아요. 예, 거기서 체포돼서 송환되는 그런 혐의자들 숫자를 보면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예. 중국 국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양측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네. 이 분야에 있어서 공조하기로 이렇게 MOU도 체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이 대규모 공연 뭐 개최하고 이런 네. 얘기까지 오간 게 보면 이제 한한령은 거의 사라진다고 봐도 될까요? 예, 사실 제가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이고 그래서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쪽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제 우리 K-팝 공연 문제 늘 제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이 상당히 좀 끝까지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돌 가수들의 대규모 현장 공연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공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체제상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열광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자기들이 걱정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풀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어제 한중 시진핑 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이 있었고 제가 네. 거기 갔었는데 그 자리에 박진영 그렇죠. 우리 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공동위원장. 예, 예. 장관급인데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찬하는 테이블로 가서 대통령께서 소개하고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걸로 저도 봤거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엔 이 한중 정상회담은 여러 면에서 아주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 한중 관계 발전에 네.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에 정상회담을 먼저 했고 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꺼내고 거기다 중국이라는 언급까지 직접 해서 이거는 앞으로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거야말로 한미 간에 좀 밀실 협상 같은 걸 통해서 풀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얘기한 건 아주 큰 실책이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세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핵추진 잠수함 얘기도 좀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홍 의원께서는? 그 이제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공개 발언에서 이 핵추진 잠수함 얘기하면서 중국을 거론했잖아요. 그건 사전에 다 검토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그랬겠죠. 예. 그건 우리가 그만큼 자신 있게 추진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걸로 전 보고 있고요. 이 핵추진 잠수함은 옛날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고 이게 중국은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이 있고 북한도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이걸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영해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건데 그래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비밀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국방력을 자주국방을 강화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 없다. 다만 중국에서는 이제 논평이 나왔잖아요. 이 비핵 확산 체제를
깨서는 안 된다. 근데 이 핵 추진 잠수함 자체는 NPT 협정상에 금지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물론 조금 걸리는 규정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다뤄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네. 중국을 의식해서 굳이 뭐 비밀리에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어차피 알려지게 될 거 사전에 미리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우리 국민 모르게 하겠습니까? 이거 국민 모르게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 서해 쪽에 올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크게 이게 반감을 살 일은 아니죠. 우리의 무기 체계니까 네. 미국의 무기 체계가 아니고 네. 과거 사드의 경우는 그게 한반도에 설치되지만 미국의 무기 체계거든요. 그렇죠. 미군이 직접 관리하고 관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중국을 향해서 뭘 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걱정, 위협을 느꼈던 건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은 그런 성격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중국이 크게 반발할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 기쁜 소식이지만 트럼프 네. 대통령이 또 조건을 다른 게 이걸 미국에서 건조해라. 이래서 시간도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거는 사실 좀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한화가 인수한 그 필리 조선소에서 이걸 건조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필리 조선소는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맞아요.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설할 정도의 건조할 정도의 그런 설비가 충분한지 또 인력이나 또는 필요한 물자들이 문제없이 공급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다 새로 만들어야 된대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미국에서 건조하면은 그게 우리 게 아닌 일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앞으로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이참에 필리조선소의 잠수함 이거 시설 다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필요한 잠수함을 거기서 우리가 다 만들어 준다면 공급한다면 그건 또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이득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3,500억 불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데 그중에 1,500억 불이 마스가죠. 마스가 조선 협력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일부가 여기 필리 조선소 그런 시설 개보수나 또는 그 공급망 구성하는 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수요를 시장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죠. 좋은 측면도 있겠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그 미국의 조선 산업이 너무 낙후돼 있고 또 공급망이 많이 무너져 있고 또 인력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과제죠. 과제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제일 큰 성과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꼽아 주셨는데 솔직히 예상 못했죠. 예, 저도 그날 어디 방송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시점에 또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말을 했었는데 네. 한 30분 있다가 그 타결됐다는 발표가 나와서 그러게요. 저도 좀 민망했지만 또 한편으로 또 굉장히 놀라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 그 하나의 이슈들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받기 어려운 이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에 보통은 정상회담을 하면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는 거기는 하지만 워낙 그 어려운 협상이라 그렇죠. 이 타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봤었는데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1년에 200억 상한선으로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어찌 보면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을 뽑아낸 거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을 다 준 거다.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홍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1년에 70억 불 뭐 이 정도부터 시작한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외환 보유고 4,200억 불 또 우리의 대액 경상수지 이런 걸 보면 정말 맥시멈이 200억 불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거를 작은 규모로 줄이려고 협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합의된 게 3,500억 불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기간을 10년보다 더 길게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많은 고심 끝에 200억 불 규모의 합의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곧바로 미중 정상회담 간의 워크시트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보다 빠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MOU나 워크시트는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네. 미국의 장관은 반도체 관세 등에 대해서 또 시장 개방에 대해서 우리 장관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아직도 안 풀린 숙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실무 책임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 내용은 다 합의가 됐다. 어허. 형식은 MOU고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MOU와 비슷한 형식인데 네. 다만 이런 걸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세부적인 우리로 치면 은는이가 뭐 문맥 이런 네. 거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게 통상에서는 이제 리갈 스크러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진행하고 있다. 그게 며칠 걸릴 거다. 그게 끝나면은 문서가 네. 공개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나 시장 이제 개방에 반도체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사실 이거랑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MOU 자체는 그 투자에 관해서 합의한 문서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 반도체나 또는 농축산물 그 검역 문제는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아마 별도의 주제로 농축산물 문제나 반도체 그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상호간에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 내용을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고 미국에서 이거는 이 투자 MOU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보면 두 개는 분리된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협력 MOU에는 이런 내용들은 직접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세나 이 농산물 시장 문제는 MOU에도 워크시트에도 안 들어간다. 예, 그거는 별도로 합의하는 거죠. 예. 그래도 그게 지금 쟁점이면 별도 합의도 어쨌든 뭔가 문서로 나중에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별도 그거는 문서로라도. 사실은 보통은 이런 하나하나를 다 문서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서를 안 남기더라도 네, 일단 네. 서로 말이 다른 거는 일단 뭔가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은 뭐 100% 다 개방하기로 네,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사실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맞아요. 이미 저 쌀 시장만 해도 일정하게 제한이 돼 있고 지금 아무튼 그래서 99.7%예요. 예. 저 쇠고기 경우도 일정 부분만 들어오고 네. 일정 부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00% 개방은 아닌데 아마 미국 측이 원했던 게 뭐 그 정도 반영됐다 그런 식의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견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이거는 최종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저 투자협력 MOU를 보면은 김건 의원이 말한 게 맞는지 제가 말한 게 맞는지 확인이 될 건데 제가 확인한 거로는 기본적으로 투자협력 MOU는 미일 간 MOU하고 비슷한 구조이고 거기에는 반도체나 또는 그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거다. 안 돼 있다. 그러나 반도체도 농수산물도 이견은 없다. 예,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견이 있는 걸로 보도되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 대만보다 똑같은 대우를 하느냐?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장관의 이야기고. 그건 미국도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남아있는 후속 과제들 네. 물론 여당 의원이시지만 예. 정부가 제대로 하도록 이건 챙기셔야 될 당연히 잘 봐야죠. 과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무궁화 대훈장 수여하고 그 금관 선물한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트럼프의 기호에 딱 맞는 정말로 완벽하게 맞는 선물을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노킹 그 시위가 계속 벌어지는데 금관을 준 거에 대해서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민주당 도시들의 연방군을 마구 배치하고 네. 있고 또 이민자들을 굉장히 거칠게 단속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노킹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금관 선물한 거는 우연하게 이제 지금 그 시위의 제목이 노킹이다 보니까는 이게 좀 밈으로 이렇게 많이 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금관 자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 유물이기도 하고 문화 유물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공교롭게 이 미국의 노킹 시위와 이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 밈이 많이 돌고 있는데 예. 역설적으로 우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 유물이 또 문화 유물인 금관이 미국 국민들에게 아주 잘 알려지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근데 공교롭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노킹 시위를 알면서도 그래 뭐 대중들은 그래도 트럼프만 좋아하면 돼라는 결심을 한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선물 준비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어요. 예, 근데 예. 노킹 시위는 최근이다. 최근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볼 수도 공교롭다고도 볼 수 그렇습니다. 있네요. 완전히 알겠습니다. 별개죠. 알겠습니다. 뭐 짧게 한일 정상회담 짧지만 41분간이지만 하긴 했는데 이것도 일단은 순조로운 출발이죠. 굉장히 잘 된 거죠. 예,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이제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데 예. 이번에 와가지고 다 긍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시어틀 외교 우리 잘해보자. 네. 또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자. 예, 이견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역사 문제인데 본인이 자민당 총재로 선출돼서 총리가 되기 전에 늘 했던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본인이 보류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와서 이번에 하는 메시지들도 보면은 한국과 좀 미래지향적으로 잘 발전시켜 보자 하는 뜻을 확실히 보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도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아주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러 정상들이 그 기념 촬영하러 그래서 정상들끼리 만나고 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막 이재명 대통령 팔뚝도 잡고 막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 예, 저 정상회담 그 만찬에 제가 2차례 갔었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현장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직접 볼 기회가 오히려 없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극우적 성향을 보여왔다 하더라도 총리가 된 이상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태도를 확 바꾼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때랑 네. 그렇지 않을 때랑은 다른 게 다르죠. 또 정치인의 자세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맞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던 거하고 많이 달라졌으니까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관한 그런 생각 이런 게 사실 일반 국민에게 좀 왜곡돼서 또는 잘못 알려진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너무 강하게 알려졌나요? 네, 이 대통령의 그 언어 표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좀 강한 것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알겠습니다. 예. 원래 정상이란 건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게 문제예요. 또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게요. 예, 너무 자기 자기 마음대로 예. 국민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이모저모 평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끝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